자, 대통령 탄핵 무산 이후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가와 관련된 궁금증이 상당히 큽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네, 오신환 의원님, 일단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포함해서 모든 권한에서 이선 후퇴했다, 완전히 손 뗐다라는 점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이제 직접 워딩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 해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과거에도 박근혜 탄핵 때 민주당에서 주장한 것처럼 모든 것을 국정에서 손을 떼고 총리에게 책임 총리의 역할을 맡겨라라고 했던 부분들을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수용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는 없겠죠. 다만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비상시국인 것만큼 국정에 최대한 협력하고 한동훈 대표가 의견을 제시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저것이 공동으로 무슨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같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좀 잘못된 시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권한 대행으로서 총리가 책임 총리처럼 국정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여당 대표로서 보좌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보조하는 거다. 예, 예.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죠. 예, 네. 집권당으로서. 자, 그러면 전성훈 네. 전 원장님 대통령실에도 계셨었잖아요.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탄핵이 됐을 때랑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건 탄핵은 무산됐지만 그 결과는 네. 같다라는 거죠.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권한을 대행해서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고 네.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는 그 시점까지 네. 여당 대표가 함께 보조하겠다, 네. 협력하겠다, 이런 거죠. 예, 탄핵에 의해서 결과가 나기 전까지 탄핵 과정에 들어갔을 때나 지금 대통령이 이선으로 물러나가지고 사실상 그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이나 국가는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는 지금 같다. 예, 그러면 헌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던 간에 제2인자는 국무총리니까 국무총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 국무총리를 지원하고 도와줌으로써 이 정부가 나라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저 공동 운영이라는 표현이 좀 과한 표현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이렇게 나라 자체가 살얼음판을 걷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다 보니까 저렇게 좀 사소한 표현 하나 가지고도 이게 문제가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어쨌든 이게 지금 해결 과정으로 좀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안정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거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계엄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겪었지만 대한민국이 그래도 강력한 민주주의로서 다 회복력이 강하다라는 국제적인 찬사를 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가면서 국민 모두를 좀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국정 운영이 되도록 좀 나라가 여야 모두 합심해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조기 퇴진의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리가 이른바 이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을 두고 여야도 설전 중입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 입장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국정에 손 떼고 총리에게 정권을 맡겨라고 했다. 그때 솔루션을 나도 말하는 것이다. 야당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때는 이렇게 하라더니 지금은 왜 반대하느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당과 정부가 말하는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는 것. 국정 운영 우리 당과 정부가 대통령도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헌법 71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숨지거나 사임하는 거리 상태 혹은 탄핵소추 등 사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 지금이 일종의 한 사고에 해당한다라는 게 여당과 정부의 설명입니다만 야당에서는 헌법 위반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영역이죠. 함께 보시죠.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 정지되거나 유고되지 않는 한 권한대행은 불가하다라는 야당의 비판. 반면 여당에선 문제없다.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동의했고 여야 합의하면 권한대행은 얼마든지 가능한 헌법의 영역이다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당시 우원식 의원 등 야당이 제안했던 방법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꺼내 든 거다. 다른 바 없다. 자,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헌법 71조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대통령이 거리 또는 사고로 인하여서 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거리 상황은 아니죠. 거리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뭐 하야를 했거나 이런 경우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저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하셨고 박정희 전 대통령 이렇게 시해를 당했었으니까. 그 다음이 뭐냐면 사고로 인해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인데 이 사고로 인해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제냐면은 탄핵이 의결이 된 때거든요. 탄핵이 의결되면 우리나라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핵이 의결되면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의 65조에는 탄핵은 권한 행사 정지고 71조는 그 직무수행 불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권한행사 정지와 직무수행 불가는 비슷해도 똑같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고라고 하는 개념은 탄핵 의결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이제 고시 공부할 때 헌법 배우고 했을 때는요. 이 사고 대표적인 사고가 어떤 거냐? 대통령이 크게 다쳐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코마 상태에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사고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사고를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대통령이 나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의지도 없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데 이제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고 하야할지 아니면 탄핵당할 때까지 있어야 될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되니까 그 기간을 총리한테 그 권한을 갖다가 위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정도도 사고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깊은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야당에서는 즉각 탄핵을 시켜서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님, 한동훈 대표가 이 조기 퇴진 시점을 아직 밝히지 않았잖아요. 아마 오늘 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언제로 보고 있는 것인가와 관련해서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좀 궁금증이 커가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마침 최고위가 열렸는데 비공개예요. 그만큼 좀 민감한 이야기를 최고위원들과 지금 논의한다라는 반증일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한 대표가 밝힌 대통령 조기 퇴진 이 시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조기 퇴진론은 아무 실체가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당일 탄핵을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지 실제 구체적 계획을 갖고 헌법적 또 법률적 절차에 의해서 네. 추진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퇴진론 또 대통령의 이성 후퇴론을 앞세우면서 그냥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 권한대행 법적 해석 논쟁이 있는 것처럼 얘기들 하고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 71조에 의한 권한대행은 지금 정익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사고도 정부 여당이나 법학자들의 해석론에 맡겨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한정해서 해석해야지 정부 여당이 임의로 자 이건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를 못하니까 총리가 권한대행합니다. 이렇게 선언해서 한다고 하면 이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정확하게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탄핵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면 대통령에 반대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 지금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문제로 직무 수행할 수 없습니다. 사고입니다. 자, 총리한테 권한 넘긴 걸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헌법질서 문란한 사태가 계속 발생한다고 누가 장담 못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대통령의 권한을 누군가에 위임하는 절차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저 해석대로 하면 군 통수권 한덕수 총리가 지금 행사하겠다는 겁니까? 외교권 행사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2025년 1월 달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 트럼프 대통령 정상으로 한덕수 총리가 만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계획도 준비도 헌법적, 법적 이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박하게 내놓은 방안에 불과하고 그래서 조기 퇴진론 그에 따른 구체적 일정 이것 역시 오늘 어떤 방식으로 마치 구체적 계획처럼 제시한다고 해도 아무런 헌법적 근거가 없고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한덕수는 총리일 뿐이고 한동훈은 여당의 대표일 뿐입니다.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결국에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탄핵으로 절차를 중지시키거나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완전한 이선 후퇴다라는 여당 정부의 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대통령이 다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밝힌 이 조기 퇴진, 반면 여당과 한 대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완전히 권한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